이번 영상은 의료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영상은 교육기획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편집 없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교육기획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외국인 의료 사역을 나갈 때에 어떠한 디지털 의료 예약 시스템을 도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나갈 외국인 사역지에서는 메디콜이라고 하는 디지털 의료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즉, 진료를 하기 이전에 사전 문진을 하고 또 예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시스템은 추후에 우리가 보완해서 개발해서 실제 진료를 진행할 때도 사용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메디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디콜에 대한 웹사이트는 보시면 www. 그다음에 mark 그다음에 하이픈하고 ai.c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중간으로 내려가면 이와 같이 의료 예약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이걸 사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이 아니라 웹입니다. 웹.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URL을 주소를 입력하고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URL로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의료진은 URL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달라요. 그래서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이 로그인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구글 계정을 통해서도 이제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가입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구글 여기 나와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할 때는 한 계정으로만 계속 로그인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기기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려고 하면 여기에 직접 이메일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현 단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자 모드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의료진 모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제가 하나를 여기에 환자 모드로 입력한 여기 창이 여기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환자 모드는 예약을 통해서 문진하는 내용이 그냥 대부분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진료 날짜를 정하고 진료 기관을 정하고 진료 과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용하는 약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현재 증상 및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현재 증상은 얼마나 되었나 이런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입력하게끔 보이는데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입력하고 그걸 우리가 알아서 의료진들이 자체적으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용하는 약 외에 뭐 다른 것들을 입력해 달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입력창에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구분해서 앞쪽은 약이고 뒤에는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뭐가 유익한 점이냐라고 하면 이 링크만 보내드리면 사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증상을 입력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본인 나라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아서 우리 시스템에서 보고 거기 나와 있는 현지어를 번역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뭘 미리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필요한 물품이나 또는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예약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의료 예약 시스템에서 봤을 때에 이제 메디콜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메디콜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요. 메디콜을
보완하는 것을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메디콜이라는 핵심 기능은 사전 문진으로 진로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창이 적더라도 상세 입력을 유도하면 보다 정확한 문진이 가능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입력받아서 현지어를 번역해서 보게 되면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입력한 내용들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만약에 번역 기능이 지금 추가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1차 테스트 해봤을 때는 없다고 보는데 번역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번역되어져서 의료진들에게 즉시 전달되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진료할 때도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직접 번역 기능이 있다고 하면 진료 시에도 즉 대기할 때도 외국인들이 본인들의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게 1차적으로 안내 접수팀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을 테니까 의료진이 아니죠. 안내 접수팀이 이걸 보완해 가지고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면 환자가 직접 자기 내용을 문지를 놨다 입력할 수 있고요. 진료 당일날 말입니다. 사전에 입력하는 건 우리가 번역하면 되는데 당일날 만약에 번역 기능이 있으면 환자가 자기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장점이 되죠. 없다라고 하면 번역 기능이 그때 안내 접수팀이 통역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번역 앱을 사용하든 간에 환자로부터 직접 듣고 우리가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 문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문진에서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에 이제 의료진 모드입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 버거가 있긴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나중에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나중에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와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예약 설정 하는 내용들은 본인이 진료할 예약을 갖다가 정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우리가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들어가 보면 안내라는 부분 대기자 명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 몇 명이다 아니면 사전 예약 문제는 사람 몇 명이다 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리스트가 사전 문진을 했거나 아니면 환자가 여기 나와 있는 창을 통해서 입력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A, B, C 이런 식으로 환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환자를 클릭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 없지만 문진 기록을 호출을 하면 여기에 이제 문진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환자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처방한 이력들도 이전에 한 내용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환자 메모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료 기록을 쳤고 처방 상세도 쳤고 이러한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이 시스템은 사전 문진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환자 기록을 바로 호출해서 볼 수가 있고 그걸 계속 기록해서 누적해서 이제 기록해 둘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만약에 진료 당일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진료 당일에 의료진이 이러한 내용을 입력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력이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문진한 기록들을 여기서 호출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처방전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방전을 적을 수 있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교육을 한번 받게 되겠지만 처방전을 적게 되면 그걸 약국팀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약품 등록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백 버튼이 없어요. 이게 웹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각각 원래 있는 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뭐 통계 같은 것도 있네요.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건 아닌 것 같고 게시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관리자들끼리
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야기하면 주된 내용은 사전 문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두는 것이 장점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진료소에서는 진료 대기 중인 환자가 사전 예약했던 실제 대기 중이던 몇 명이다 호출하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둔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